안녕하세요 여러분. 셀프빙TV입니다. 음악 감상은 좀 어떠셨나요? 나름대로 마음도 차분하게 해주고 잠시 하루를 돌아보시거나 계획하실 수 있는 시간으로 음악 감상을 영상 앞부분에 넣어 봤고요. 음악은 제이스 바의 프렐류드 C 메이저입니다. 댓글에 이제 의견을 달아주시면요, 앞으로 영상 제작에 제가 빼거나 넣는 등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하고 이런 세도나 메소드 같은 책을 보는 이런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외부로 향하던 시선을 다시 내면으로 향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의 감정, 나의 역할, 나의 생각은 거의 외부의 자극에 의한 것이고, 우리는 이러한 마음과의 동일화를 위해서 마음이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 힘껏 노력했지만 또 좌절도 했습니다. 뭐가 되거나 무언가를 얻는 것은 끝이 없었고요. 행복은 일시적이었습니다. 또한 동전의 양면처럼 기쁨과 희열 뒤에는 그것이 사그러지는 허무와 좌절이 찾아왔죠. 그런 이유로 우리는 외부에서 무엇을 만들거나 무엇을 얻거나 무엇이 되고자 하는 노력을 잠시 멈추고 나의 내면으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마음 공부나 이런 세도나 마음혁명 같은 레스터 레븐슨의 책을 읽어보는 이유죠. 이런 작은 나와의 동일화를 멈추고요, 그에 따른 분리, 경쟁, 결핍, 외로움을 넘어서 모든 것과 근원적으로 하나이고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큰 나임을 알아가는 길이 진정한 행복이며, 그러한 나를 찾는 과정으로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셀프빙TV입니다. 또한 이 길을 함께 가는 여러분들께 평온히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채널에서 전해드리는 이야기 또는 실천법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함께 하시는 분들과도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내용을 간단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복습을 안 하면 이전 주를 전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3주차는 정신적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였습니다. 정신적 성장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레스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신적 성장은 나의 에고가 얼마나 드러나고 벗겨지는가에 비례한다 라고요. 에카르트 톨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언급을 했었죠. 그 사람이 얼마나 내적으로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은 시련이 닥쳤을 때 그의 반응에 비례한다라고요. 또한 그 끝은 나의 모든 관심, 그 정신적 성장의 끝은 나의 모든 관심이 작은 나를 떠나서 큰 나로서 타인을 향하는 것입니다. 나의 관심이 나를 떠나 타인을 향하는 것이죠. 레스터의 경험은 타인에 대한 사랑, 즉 타인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만큼 자신이 행복이 커진다는 거였잖아요. 따라서 정신적 성장의 끝도 마찬가지로 나를 떠나서 타인에 대한 사랑과 수용입니다. 반면에 우리 에고는 사실을 왜곡하고 해석하고 생각에서 스토리를 만들고 또 각색을 하고요, 나를 포함한 모두를 그 연극의 배역으로 바꿉니다. 물론 이것은 엄청난 돈과 노력으로 순간 가능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대체로 엉망이 돼버립니다. 돈이 떨어지잖아요. 이처럼 사실의 왜곡은 나에게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돼,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 마땅해 라는 에고의 에고이즘 혹은 나르시시즘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에고이즘과 나르시시즘은 철저히 나를 버리게 하고 파괴합니다. 내가 상대를 지배할 땐 좋지만 그 지배하는 것조차도 상대의 눈치를 보는 것이고요, 그 상대가 나를 버리고 떠났을 때 철저하게 나는 파괴돼 버리죠. 이런 문제덩어리 같은 작은 나에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거기에 어떤 문제도 없음을 보는 큰 나로 옮겨갈 때 나의 정신적 성장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더 이상 어떤 사실에 대해서 바꾸려고 하거나 끼어들지 않을 때,
관계에 있어서 개입하지 않을 때 나의 성장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주 동안 실천 수행의 변화를 원하는 마음을 지우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행위의 주체인 나를 신 또는 큰 나로 바꿔서 행위하는 주체가 아닌 행위하는 나를 목격하는 목격자로 전환하는 것을 연습해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한 발 한 발 나갑니다. 지난주 돌아보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4주차로 들어갑니다. 세도나 마음의 명 4주차 주제문은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행복은 내 안에 있고 행복은 진자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조건 없는 슬픔 없는 행복은 내면에서 의식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방향은 내면을 향해 하고요. 방법은 알아차림을 통한 의식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행복을 외부에서 무의식적으로 찾고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랬죠. 늘 실패합니다. 이렇듯 행복은 내면에 있고 우리의 진자아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것을 찾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 책에서 소개해드리는 방법은 마음을 놓아버리기와 고요히 하기입니다. 말은 쉽죠? 그렇다면 이러한 마음을 놓아버리기와 고요히 하기는 어떤 방법으로 가능할까요? 이제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우리는 이 마음을 놓아버리기 이전에 부정적인 생각들을 되돌려야 합니다. 과거에 대해서 노연하였죠. 레스터가 사용한 방법은 모든 부정적 생각에 접근해서 그것을 사랑으로 바꾸는 작업이었습니다. 우리 머릿속은 한없는 개념 짝짓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계속 활동하고 지치는 이유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한없이 개념 짝짓기를 하거든요. 거기서 부정적 감정도 만들어지고요. 자, 무엇을 보면서 그것에 대해 연관된 감정, 사건,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무의식적 생각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모두들 아실 거예요. 버지니아 울프와 제임스 조이스라고요. 아주 문학에서는 대표적으로 유명하신 분들이죠. 근데 버지니아 울프와 제임스 조이스가 당대 문학 사조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했던 서술 기법이 스트림 오브 컨셔스니스, 즉 의식의 흐름입니다. 이들의 글은 보통 하루나 이틀 사이의 물리적 시간 속에서 장편 소설 한 권이 탄생합니다. 대단하죠? 자, 이런 식입니다. 저기 구름이 보인다. 마치 내 인생 마냥 아무 모양 없는 듯 하다가 모양을 이루고 다시 흩어진다. 왜 사람의 인생은 저렇듯 아무 모양이 없는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며칠 전 만났던 K의 말이 가슴에 꽂힌다. 너는 왜 그렇게 존재감이 없니? 나는 저렇게 구름처럼 존재감이 어떤 특성 같은 게 없는 걸까? 다시 남을 따라하기 바쁜 아이가 생각난다. 자, 계속 흘러가죠. 이게 몇 초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몇 분 사이에 소설 한 권이 만들어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이런 의식 또는 생각의 한없는 짝짓기는 반드시 판단과 비난, 비교 등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저 떠오르는 생각이 나쁜 게 아니라 이러한 판단, 비난, 비교 등으로 나의 생각이 흘러가고요. 부정적 감정이 형성되면서 그것이 행위로 표출되는 것이 파괴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스터는 이러한 자신의 생각에서 부정적인 것을 사랑으로 감싸 안을 때 지금으로 평안하게 돌아오고 자기 자신의 부적 에너지장이 플러스 에너지장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레스터의 사례이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으로 자신의 부정적 생각들을 되돌리는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직접 그 생각을 조사해서 그것이 나의 판단을 제거하면, 자, 중요해요. 그 생각을 조사해야 하는데 그 생각에서 나의 판단을 제거한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셔도 되고요. 보통은 사실은 중립적입니다. 내 편도 상대편도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보통 내 편,
즉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는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요. 상대방을 적으로 돌려버립니다. 그 상황을 적으로 돌려버려요. 물론 결과적으로 내가 피해를 받겠죠. 이 생각 돌리기 작업은요, 이런 응어리진 그 생각 덩어리, 혈관을 막고 있는 그런 혈전처럼 이 나의 긍정적인 에너지의 흐름을 막고 있는 이런 응어리진 생각들을 풀어내는 작업입니다. 이러한 긍정적 작업 과정에 나의 사고를 이용하십시오. 나의 생각을 이용하세요. 생각에 사로잡히시지 마시고, 이런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은 중립적이며 나의 고통은 나의 생각에서 비롯됨을 알게 됩니다. 또한 외부 세계에 대한 결핍, 외로움, 분노 등은 결국 이러한 나의 생각이 투사된 것임을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을 반드시 조사해 보시고 거기서 내가 뭔가를 왜곡했는가 이런 것을 내가 알고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이 내가 잘못 해석하고 있었구나, 나의 생각이 그렇게 해석을 해서 나한테 이런 감정을 일으켰구나, 그때 이 감정이 일어나서 이렇게 행동을 했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셨을 때 그 사실에 대한 생각에서 노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놓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뭔가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뭘 왜곡했는지를 아셨을 때 그 생각에서 노연할 수 있는 겁니다. 응어리가 풀어지는 거죠.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행복은 어디 있는가? 행복은 나의 내면에 있고요. 나의 내면의 행복을 발견할 때 그것이 투사되는 외부는 모두 평화롭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외부의 대상에서 투사가 되죠. 데미안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는 그 주인공의 친구가 약간 상급생이었죠. 그 친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데미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는 네가 네 마음에 갖고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하죠, 헤르만헤세도. 이게 이제 결국 내가 외부의 대상에서 발견하는 모든 결핍, 불만, 불평은 나의 내면이 투사된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생각을 조사해 보셔야 알 수 있어요. 이런 나의 내면에 이르는 길은 막혀있는 생각 덩어리, 부정적 감정으로 얽힌 그 생각들을 조사하고 그 사실에 대해 판단 없이 바라보면서 그 정체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때 나의 마음은 고요해질 수 있고요. 나의 진자아는 억누르는 돌이 치워지면 자연스레 물에 떠오르는 부표와 같이 현실 위에 떠오릅니다. 계속 누르고 있는 그 과거의 부적 생각이나 그런 해석들을 계속해서 신념을 갖고 믿고 있으면 그 돌은 계속 누르고 있는데 나는 내 자아를 찾겠다고, 내 진자아를 찾겠다고 계속 밑으로 가면 절대 떠오르지 않겠죠. 대신에 나의 부적 생각들을 긍정적인 생각, 내가 그것들을 수용하는 생각, 사실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는 마음, 이렇게 바꿔주면요, 그 돌이 치워지면서 부표같이 현실 위로 아름답게 떠오릅니다. 예, 이번 주에는 제가 따로 어떤 실천 수행에 대한 낭독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행복이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하고 제가 아는 부분에서 설명을 곁들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 이 4주차도 자세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원문을 꼭 읽어보시고요. 늘 존재로, 그 자체로 노력 없이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